인간의 복조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. 다 나한테 등을 치고 내 뒤통수를 갖다 빡빡 치고 앞에서 있잖아 눈탱이를 그냥 치는 사람들만 있지 내 복이라고는 별로 없어. 서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서방이 못 돼. 본인 붙어서 살면 본인 죽어. 안녕하세요.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. 같이 보실 분. 지금 이분은 만나는 중인 거예요?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이분한테 좀 많이 당해가지고. 관계가 뭐야 이분이? 저는 감리 직원이고 이분은 업체 직원인데 응? 저를 좀 가지고 놀더라고요. 그럼 이게 남편이 아닌데 지금 먼저 는 거네? 남편은? 일부 종사하기 조금 힘들어요, 기준이. 같이 살아요?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. 이혼을 한 거야? 아니, 몽땡이만 그냥 떨어지는 거. 인간의 복조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. 본인은 다 나한테 등을 치고 내 뒤통수를 갖다 빡빡 치고 앞에서 있잖아 눈탱이를 그냥 치는 사람들만 있지 내 복이라고는 별로 없어. 그리고 여자의 삶이 별로 없어. 본인은 여자로서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좀 강하거든. 근데 내 맘과 내 뜻대로 잘 안 돼. 내가 남성이니까 남성적인 이 사주팔자를 좀 지니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사주팔자도 못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새끼라고는 새끼는 내가 거닐어서 내가 키워서 뭔가를 해도 해야 되고 서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서방이 못 돼. 나를 갖다가 해야지 않으면 다행이지. 지 위에 사람이 없어. 얘는 지가 최고 잘난 사람이야. 독재적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. 본인 붙어서 살면 본인 죽어. 그때 가지고 놀더라고요. 공깃돌놀이 하듯이 가지고 노는 거를 왜 당하고 있냐고. 근데 이 신랑은 죽어도 이혼 안 해주려고 할 거야. 이혼해준대?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. 안 해주지. 말은 하는데 또 안 해주더라고요. 안 해줘. 실질적으로. 왜? 너 뒤져도 내 옆에서 뒤져야. 이건 무슨 족쇄 아닌 족쇄 마냥. 이게 봐, 되게 폭력이 되게 심해요.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. 제가 한 13, 14년 내가 맞고 살았었거든요. 애들 때문에 맞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도 한계가 오니까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애기가 막 팔 물어뜯고 그냥 제 마지막처럼 진짜 했거든요. 상기신 떡개비 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이건 뭐냐고. 또 상기신 떡개비를 왜 만들어 이거를. 기준님 미안한데 잘못하면 재수없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 본인 관제 물려. 네, 지금 제가 고소를 한 게 있어요, 2건. 근데 이 사람한테 관제를 쳐갖고 물어서 뒤밀어도 있잖아. 뱀이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간다고. 섣불리 해갖고는 본인이 잘못하면 물리는 형국이야. 기준님 하나 물어볼게. 여기 이 집에 선산묘동 파갖고서 호럭 하는 집 누구야? 저희 친정 쪽에는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내가 보는 눈에는 뭐 3, 4년, 4, 5년 이렇게 된 것 같아. 할아버지 산소를 작은 아빠 옮기신 거. 근데 내가 보는 눈에는 또 손댈 거야 누군가를 산소를. 그래서 선산이 몇 번동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.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신역에도 있대요. 또 하나 물어볼게. 가묘자리 해놓은 집은 누구야? 저희 친정 큰아빠가 하나씩. 가묘바람도 들어있거든 본인네는.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는 수가 생기고 떨어지고 아니면 결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기들이 갑자기 ADHD 판정을 막 받는다든지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 요게 막 물려서 나와. 근데 내가 보는 눈에는 본인 집에는 벌써 여러 개가 나왔어. 또 더 중요한 거 본인 신랑은 산소 손대고 5, 6년 지나고 나서부터 눈가리가 희딱 돌아갖고 열받으면 배는 게 없어야 돼. 다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둘째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. 이 장애가 이 산소바람이 불면 여기가 언증이라고 하죠. 이게 온단 말이에요. 저희 딸이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나오는 애들은 사고를 입어요. 그래서 다리를 약간 전다든지 허리를 쳐가지고 못 걷는다든지 이렇게 건드린단 말이지. 근데 엄마네는 벌써 얘네들은 다 얻어맞았어. 저희 큰애도 ADHD 진단받아서 약 먹고. 이게 너무 오래전에 부는 바람이야. 그래서 제가 또 큰딸 낳고 참 많이 울고 응.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남편은 그래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안 쫓아오더라고요. 남편도 어떻게 보면
잘 풀렸으면 괜찮았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엉키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엉키다 보니까 포악질이 나오는 거고, 근데 이걸 또 밖에 나가서 풀지를 못하니까 집에다가 포악질을 해. 진짜로 저희 딸이 수술 그렇게 많이 해서도 병원비 한 번 안 되더라고요. 자기 딸인데.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은. 안 죽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 대단하다. 왜냐? 애기들 아니었으면 본인 벌써 갔어도 예진영이 갔을 거야. 진작에 어디 가서 보고 좀 물어보지 그랬냐. 그랬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안 왔을 건데. 이 들어온 관제 있잖아요. 내무새 조금 잘 지어야 될 거야. 언제 결정 나신대? 지금 제가 이제 8월 28일 갔다 왔는데 이게 아마 형사가 그쪽하고 뭔가 연관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형사가 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불송치 전교를 시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검찰청에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재조사 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하면 다 해명하고 다 이야기하라 그래서 알겠다고. 형사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상대편하고. 지금 나가는 삼재 8월하고 열이 틀이잖아.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하세요. 한 번 더. 너무 조금 이르게 안이 좋을 때, 본인 편이 아닐 때 지금 본인이 시도를 한 거거든. 올수 전에는 본인은 관제도 물리지만 건강으로도 많이 아팠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을사년에 들어서는 내가 마음 안정이 조금 내려앉으면서 내 편이 약간 들어줘요. 이 남자분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의 시기예요. 그 시기를 노렸다가 툭 쳐야 돼. 또 하나 더, 우리 애기들 더 안 맞게 하려면 기주님은 이거 사냐벌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.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지금 제가 또 몸이 좀 안 좋거든요. 머리 쪽으로 안 좋아가지고. 응? 내가 얘기했잖아. 몸으로 병원으로 다니면서 자꾸 치달아야 될 거라고.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겠네요. 무서워도 가야지. 왜냐면 지금 제가 혼자 벌어서 애들 셋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. 생활하고. 근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애들 케어가 안 되니까. 근데 애들 케어도 케어인데 본인 몸 케어를 해야 내가 내 새끼들을 길게 안고 갈 수 있잖아. 지금 당장 생각해서 멈춰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, 나 없어지고 나면. 세상에 덩그러니 셋 남을 거 생각해봐.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지. 잠깐 치료 받더라도. 이혼도 마찬가지야. 마지막으로 하듯이 이혼 서류 찍어달라 그래. 안 그러면 이 사람 안 가.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, 몸으로 아니 좋지만 내가 대신 약의 약득을 또 받을 수 있는 애운년이에요. 그러니까 이혼 종료 딱 해놓고 병원에 가서 검사 얼렁얼렁 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서 약 먹고 정리하는 게 나아. 잘해가지고 인생 운기점을 한번 바꾸세요. 그럼 될 것 같아.